최고의 북한 전문가가 꺾였다. 이게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10시간 역대 최장시간 영장 실질심사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운전 실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도 어느 정도 수사 용력을 확보한 셈인데요. 본인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듯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대북 전문가 그리고 남북 협상의 산 증인과도 같은 사람이 정치 보복에 어쩌면 희생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목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반성도 없이 앞으로 더 날뛸 듯한 그런 기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뛴다는 표현까지 윤건영 의원이 썼네요. 위원장 의원님. 네. 문 전 대통령은 서욱 전 장관 구속 직전에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가 어제 SNS에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고 협상가이기도 했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서훈 전 원장 전 안보실장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분입니다. 예. 특히 국정원에서 이제 대북 파트만 전담을 해왔고 남북 협상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필요 판단을 했다는 것은 혐의 사실이 일정 정도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결국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이미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소각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은폐하려고 했다가 은폐가 안 되고 언론에 보도가 나니까 자진월북으로 어쩌면 몰아갔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그 사실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국방부에 지시를 해서 없애도록 했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장장 10시간 동안의 어떤 이 영장 실질심사 속에서 치열하게 다퉜을 텐데 결국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일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서훈 전 원장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당시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고 남북 협상에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예. 북미 협상도 급물살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노이에서 이런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다 어떤 면에서 거의 끝나버렸죠. 예. 자, 근데 이제 남북 관계를 총괄했던 서훈 이 실장 입장에서 보면 이걸 뭔가 되살리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화해 무드를 다시 되살려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심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것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상들을 더 가중시키고 또 김정은을 어떤 면에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오바를 한 게 아닌가. 예. 결국 그 오바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이러한 일까지 벌인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왜냐하면 뭐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왜 이러냐 이야기를 하지만 새로운 사실들 많이 밝혀졌습니다. 예. 뭐냐면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중국 그 간자체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또 그 구명조끼가 발견됐을 때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들을 보고받고도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들이 남아있고 또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하나도 진상이 밝혀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 전 대통령 말을 좀 인용해서 그러면 서훈 전 실장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과거 안기부 공채 출신입니다. 서훈 전 실장. 국정원 대북전략실장을 지냈고 3차장 출신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과 그리고 후에 안보실장을 거친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제가 이력을 얘기한 이유가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김재현 의원님 여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북한 전문가가 꺾어버려서 아쉽다라는 표현이
국민의힘이 바라봤을 때 뭔가 대통령이 본인과는 좀 선을 긋고 본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십니까? 뭐 일단 그런 시각에서 지금 대변인 브리핑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런 주장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법적으로만 단순히 본다면 첫째,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 내지 안보실장이 이분이 무슨 뭐 대북 전문가이냐 또는 안보 전문가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월북했다는 심증이 가는 자료가 한 5개가 있고 예. 또는 전혀 아닌 실족에 의해서 단순 표류했다는 그런 증거 내지 자료가 한 5개가 있으면 그러면 판단을 뭐 어느 쪽으로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쪽으로 판단을 하고는 나머지 자료 즉 월북했을 거라고 발표를 하고 그에 배치되는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예. 또는 이제 변조를 해버리는 데 대해서 그런 지시를 하고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게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죄의 심증이 있는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잘 보면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 그 전에 안보실장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대통령 보고 이후에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되고 그 이후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곧바로 조치를 취해서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거나 또는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앞으로 어떤 처리가 될 것인지 또 수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단순 보고받고 그냥 말았다 그런 정도라면 사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예. 그것은 뭐 검찰 수사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의 이 내용 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 범죄 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나와는 관계없다. 나는 뭐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예. 이야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최고의 대북 전문가를 잃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책임 회피한 과민 반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최고의 대북 전문가인 것과는 관계없이요. 왜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고 그에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 지시했냐. 검찰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탁월한 협상가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고 부르면서 한미 간의 최상의 관계를 구축해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대전환을 만들어낸 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장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인사들의 회고록 보면 문 전 대통령이 대북관계, 남북관계에서 거짓말쟁이였다. 회고록까지 인용했는데 김주일 대표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의원이 사법제도 구멍 숭숭 뚫렸고 구속정부 신청하고 다시 판단 구해야 된다. 물론 뭐 SNS 쭉 글을 읽어보면 뭐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싶다는 마음은 없다면서도 약간의 사법부 탓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불만을 좀 표시를 했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우나 영장 전담 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이고 우리는 이 제도를 존중하며 싸워나가야 한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해야 할 것.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구속 잘 내준다. 무슨 구속 영장 자판기냐라는 뭐 이 취지의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판사를 비난했다기보다는 이거 수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조금 이제 몸을 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예를 들면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임종석 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 정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뭐 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결집하는 침묵이겠죠. 예. 결집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이제 뭐 좀 이제 모멘텀으로 삼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취재한 바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 수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아하. 예, 이게 뭐냐면 아까 본인이 이게 최종 승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애둘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이 했으면은 뭐 자신 있으면 본인 수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거를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들어오라는 건데 오히려 검찰이 지금 영장에도 그런 이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신중하겠다, 자제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노무현 수사 트라우마 역풍 때문에 좀 조심하는 뭐 이런 기류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김 대표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취재하셨을 때는 문 전 대통령이 나 수사해도 좋다, 뭐 내가 책임자이니까 수사 칼날 나까지 와도 상관없다라는 취재를 하셨다면 뭐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도 좋다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최종 승인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근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문 전 대통령이 뭐 감사원 서면 조사에도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고 서훈 전 원장 구속되기 전에는 또 도를 넘지 않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수사를 본인 난 뭐 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무례하다라고 했냐면은 감사원이 원래 이 잡혀있지도 않은 감사를 지금 특별하게 지금 감사위원회 승인도 없이 한 것 자체가 그리고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 무례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 그 표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도 오히려 수사 받아도 된다. 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래서 그거는 아마 추후에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추후에 그게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김지현 의원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뭐 좋게 해석해서 내가 최종 결정을 했으니 뭐 나한테 물어보지 왜 저 실무자들을 뭐 안보실장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니까 실무자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흔히 그 뭐 어떻게 좋은 취지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 시절에도 서면 조사에 대해서도 무리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서훈 전 실장의 그 수사가 이제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선을 넘지 마라, 뭐 도를 넘지 마라 하면서 아주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나를 직접 조사를 하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과 관련된 그 수사를 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더 나가서 이것이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더 나가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라고 느끼는 또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예. 상황을 너무 이제 옹호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또 저 민주당에서는 과잉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치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둬도 검찰의 시각을 댈 것이요. 관계부처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이다. 허위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지시 의혹. 이런 두 부분. 법원은 범죄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서훈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